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줄면서 지난달 경상수지 적자 폭이 9년 만에 가장 컸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31억 달러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적자 전환이고요. 적자 폭은 2011년 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코로나19 여파로 상품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EU, 이 주요국의 수출이 줄면서 특히나 선박, 석유, 자동차 부품, 이 주요 수출 품목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또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4월에 몰리다 보니까 이 본원 소득 수지도 22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도 경상수지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상품 이 수출입 차이인 상품 수지 흑자액은 47억 달러 넘게 줄어서 8억 2천만 달러에 그쳤는데요. 지난 2012년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다만 이제 경상수지 적자 흐름은 한국은행은 좀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5월에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수출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흑자폭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시장이 뜨거워서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닷새 연속 상승을 하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네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150선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도 4.18포인트 추가로 올라서 2151을 기록했는데요. 종가 기준 코스피가 215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20일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장 초반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미국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장중한 때 2190선 가까이 상승했지만 미중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은 다소 둔화가 됐는데요.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도 한 400억 원 넘게, 기관도 한 3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개인만 3,3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외국인들의 경우 하루하루 이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서 완전히 돌아왔다, 단언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장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무시한 채 증시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의 힘. 세계 각국이 공격적으로 이제 돈을 푸니까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서 이 풍부한 유동성, 여기다 백신, 치료제 개발 소식이 더해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증시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향후 전망을 엇갈립니다. 돈의 힘으로 좀 더 갈 것이다라는 의견과 사상 최악의 부진한 기업 실적과 미중 패권 전쟁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도 1218원, 1218.7원에 마감이 됐군요. 앞으로 주식시장 얼마나 또 더 계속 오름세가 지속이 될지 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멈췄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못 잡는 걸 코로나가 잡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이 2달여 만에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국토부 산하에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1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전 주에 비해서 0.09% 상승했고요. 전세 가격은 0.08% 올랐습니다. 매매가와 전세 가격 모두 상승했는데 이 3월 5주차 이후에 9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이번 주 들에서 가격 변동 없이 보합을 기록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기준금리가 인하됐고요. 그리고 절세 목적 6월 1일 기준이죠. 이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에 15억 원 초과하는 단지의 가격 하락세가 좀 진정된 반면에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단지의 경우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세값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서울 전세 가격이 이번 주, 지난주에 비해서 0.04% 올라서 이전 주의 상승폭의 2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전세가가 당분간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초, 강남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이고 또 뭐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서 결국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잡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앞으로 여행 가기 전에 외화로 환전한 돈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 갈 때 외화를 미리 환전하거나 출발 당일 공항에서 이 은행 환전소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리 은행에 신청하고 여행 출발 전에 택배 등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융복합, 이 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위한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우선 환전, 이 송금 업무 그 위탁이 전면 허용되는데요. 기존의 은행이나 환전 영업자만 환전해 줄 수 있었는데 외화를 찾는 것도 은행이나 환전상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은행이나 환전상이 택배회사나 항공사 등의 환전 사무를 위탁할 수도 있고요. 고객이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난 뒤 외화를 직접 택배로 받거나 공항 항공사 카운터에서 출국 수속할 때 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송금 절차도 굉장히 편리해지는데요. 그동안은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만 송금 서비스를 허용해 왔다면 이제는 다른 금융회사에도 송금 업무를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한도는 1회 2,000달러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우리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택배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은 좀 편리해질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미국의 흑인 사망 사고 때문에 촉발된 이 시위가 연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된 사람만 10,000명이 넘는다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요. LA에서 이와 관련된 근황을 전해온 추억의 스타가 있어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90년대 혼성 댄스 그룹 잼 기억나십니까? 잼의 멤버이자 배우로도 활동한 만능 엔터테이너 윤현숙 씨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영희 씨, 윤현숙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너무 활기찬 목소리 들으니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 LA에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LA에 있어요. 거기가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여기가 오후 4시 7분이요. 아, 그래 다행이네요. 밤에 주무신 데 전화 건 게 아니어서. 네, 그런데 LA에 언제 가신 겁니까? LA는 사실 제가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2월 말에 왔다가 한 달 예정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있네요. 한 달 예정으로 오셨다가 네. 네. 그럼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어요. 여기도 코로나가 네네. 3월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또 이제 좀 이게 풀리면서 괜찮나 싶었는데 또 이제 이번에 시위 때문에 또 이렇게 약간 발이 묶였네요. 네, 그랬군요. 자, 그런데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네. 뭐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 예전에 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막 그 비명 지르면서 아우, 시작하는 그 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고. 네. 그런데 네. 이 만능 엔터테이너가 조금 활동을 뜸하게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좀 들려주시죠. 사실은 제가 예. 2008년도인가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네. 2009년도에 미국으로 거의 이사를 온 거죠. 그래서 한 10년을 살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나가서 좀 여러분께 저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여기 잠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본격적 네. 활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셨다 이거군요. 네네네. 자, 그런데 뭐 어쨌든 네. 거기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SNS를 통해서 계속 한인타운, 특히 LA에 계신 분들의 한인타운에서 좀 많이 좀 손해가 많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밤새 총소리가 들려서 네. 너무 무섭다. 영화가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구체적인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 이게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시위가 네.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시위가 처음에 다운타운에서 시작됐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 다운타운인데 네네.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들처럼 차 도로에 이 경찰차가 다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시위대가 막 이렇게 엉겨가지고 막 도망가는 사람 막 그리고 공포탄 이거 총 쏘는 소리, 사이렌 소리, 헬기 소리 이 모든 소리가 갑자기 저녁 때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군요. 정말 한 3, 4일은 너무 무서웠어요. 네.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러면? 오히려? 3, 4일 동안, 그러니까 처음 발생되고 3, 4일 동안에 가장 됐던 게 그때 막 약탈이 일어나고 막 가게를 부수고 뭐 훔쳐가고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사실 이번 주는 조금은 나아졌어요. 이제 약간 평화적인 시위라서 그런 건 없어지고 대신 규모가 커져가지고 완전히 어저께가 가장 큰 대규모 시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특별한 마찰은 없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있어서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도 뭐 보내야 된다 그러고 계속해서 연일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좀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을 보이나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저도 계속 이제 TV를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저도 알아야 저도 움직일 수 있어서. 그렇죠. 근데 다행히 어쨌든 처음 같은 그런 사건은 그런 일들은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군인이 아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민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찰들은 배치가 됐어요 이미. 곳곳에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이 많이 터졌던 뭐 멜로즈 거리나 그다음에 뭐 베버리 힐즈나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에 그런 경찰들이 그런 군인들이 배치는 되어 있어요. 근데 뭐 특별히 그때 처음처럼 그런 큰 사건 없는데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까지 뭐 군인을 배치해서 막 강압적으로 할 정도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원래는 평화적으로 시작했던 시위인데 좀 폭력성을 보이니까는 즉각 군인들을 막 배치하고 방위군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어떤 그룹에 가서 보면 일부 사람들이 그 모든 그런 걸 흐리잖아요. 이 시위 자체의 그 목적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시위를 빙자해가지고 그냥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게 쌓였던 스트레스를 그쪽으로 풀면서 그냥 약탈을 그걸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 시위의 목적이 좀 흐려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많이 잡아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렇군요. 자, 그럼 언제 돌아오실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돌아오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모시기로 하고 일단 우리 윤현숙 씨를 그리워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저 걱정해 주셔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죄송스러운데 다행히 이게 뭐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고 있고요. 제가 조만간 빨리 한국 가서 좀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일이 아닌 제대로된 일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몸 조심하시고요. 예, 무사히 귀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LA 현지에서 가수 겸 배우 윤현숙 씨와 통화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와 대화하는 시사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하리쇼 주주 경회. 네, 송소미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송 아나운서는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기운이 에너지가 팍 넘치면서 막 상쾌해지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에너지가 안 넘치나요? 저 성대모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목소리가. 아니, 엄청 넘치는데 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할까 지금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금방 안 떠오르네, 솔직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닙니다. 말문이 막히는 상큼함. 네.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 보기만 해도 좋아가지고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생각 정지. 자, 이번 주 인터넷에 뜨겁게 달군 소식을 두 분과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나 송선이. 노영이 엔터테인먼트의 1등 연습생이지. 자, 그럼 오늘도 아이돌 그룹 센터가 되기 위해서 춤 연습을 좀 하면서 몸을 풀어볼까? 지금 새벽 2시인데 에이, 설마 아무도 없겠지. 나 쓰러질 때까지 널 위해 춤을 춰. 아니 이 새벽까지 연습하는 너 누구지? 아이돌 그룹의 센터가 되려면 연습엔 밤낮이 없습니다. 저번엔 문센터한테 졌지만 다음엔 제가 스타가 될 겁니다. 아, 더불어 엔터테인먼트로 간 문센터 말하는구나?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촌스럽고 엉성한 춤은 뭐야? 엉성하다니요. 요즘 깡 모릅니까? 가수 B 선배님의 깡이 요즘 인기라고요. 1일 3깡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비가 선배 맞아? 이 춤이라고 하기엔 맞습니다. 그냥 좀 몸이 아파 보이는데 인기곡 맞긴 한 거야? 이런 유행에 뒤처지면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최고의 스타가 될 자 누굽니까? 그게 누군데? 접니다. 아, 뭐야. 이제 깡은 좀 그만 듣고 다른 연습곡도 좀 들어봐요. 뭐라고요? 다른 곡 깡을 무시하는 자 누굽니까? 네, 정말 목 안 아프세요? 아프죠? 자, 꽁트는 꽁트일 뿐 성대모사 해당 인물은 연습생이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습생이 아닙니까? 너무 연기가 실제 같아서요. 네, 정말 너무 비장하게 하셨는데. 접신에 가까운. 접신이요? 꽁트 속에 등장했듯이 비의 깡이 요즘 큰 화제입니다. 근데 사실 깡이라는 노래가 예년에,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나온 거 네, 아니에요? 2, 3년 전에. 네, 근데 갑작스럽게 요즘 인기를 끌어요. 맞아요. 왜 이게 그럴까요?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게 달라진 소비 방식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콘텐츠 있어요. 소비 방식이 달라져서 그렇다? 네. 예전에는 대중이 콘텐츠를 단순하게 감상만 했는데 이제는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거기다가 재가공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을 밈이라고 해요. 그래요, 맞아요. 밈. 네. 안 그래도 이 밈이 무슨 말인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 밈이요. 네. 그리스어의 모방이라는 단어와 영어의 유전자를 조합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모방의 단위로 사용을 하던 개념인데 지금은 이 콘텐츠를 모방하고 또 재해석해서 대중에게 널리 퍼뜨리는 온라인 콘텐츠를 부르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 사실 이 비의 깡 신드롬도 대중이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해석을 했다. 이래서 이제 밈 문화를 탄생을 시켰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 배우 김영철 씨가 네네. 야인 시대 때 4달러 하던 그게 김영철 씨 광고- 오신 줄 알았어요. 네, 깜짝 놀랐네요. 예. 네. 이게 또 햄버거 광고에서도 4달러란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런 그래요? 것도 역시나 밈의 예시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1일 1강, 뭐 3강 얘기 나와서 저도 들어봤어요. 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난 이게 왜 인기가 모르겠더라고요. 있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 그래서 오글거림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알아들었고 뭔가 즐거워야 되는데 나는 이게 왜 이럴까? 근데 내가 모른다고 말하기 좀 창피스러워서 바로 다른 곡으로 넘기셨나요? 그냥 아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아는 척. 네. 아니 아무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너가 깡을 아냐 이런 얘기 안 물어보니까 내가 굳이 나 모른다고 말하기 그렇잖아요. 예, 좀 이상한 사람 같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거 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봐야지 그러긴 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1일 1강이라 그러면서 깡 영상에 대한 중독자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또 더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시무 20조라는 게 또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무 20조가 진정한 팬이 만든 비를 위한 20가지 직원이에요. 비를 위한 네, 특히 이건-
진정한 팬이 작성했다는. 이건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인데 B한테 그러니까는 하는 조언이죠, 말하자면. 네, 맞아요. 충정이에요, 충정. 네, 충정. 네. 직원 듣기 싫은 직원 아니까. 그쵸. 직원은 좀 듣기 싫어, 솔직히 말해서. 이 내용이요. 네. 정말 직원인데 네. 화려한 조명 금지.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 가사에 늘 나오거든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싼다 이런 내용이. 이제 더 이상 그만해라. 네, 오글거리니까 그만해라. 그다음에 꾸러기 표정 금지. 뭔지 아시나요? 이제 비의 꾸러기 표정 말하는 거죠. 근데 비도 늙었으니까 하지 마라 이건가요? 안 어울린다? 입술 깨물기 금지. 어머, 이것도 되게 귀여운 척하면서 하는 건데. 맞아요. 너무 치명적이라고 뭐 그 외에도 뭐 윙크 금지. 윙크도 하지 마요? 네. 그 얼굴은 뭘 해야 되는 비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겁니까? 예. 이제 좀 점잖아라 뭐 이런 얘기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2020년 현실을 직시하기. 이건 뭐야? 현실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제 현실의 대세를 따라가라. 너무 예스럽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너나 이제는 더 이상 스타가 아니다. 아, 뭐 그건 아니지만 요즘 느낌 뭐 지코라던가 요즘 유명한 지코. 가수들처럼 그런 좀 트렌디한 느낌을 가져가라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번 깡 열풍이 어떻게 보면 비에 대한 조롱의 의미거든요. 그래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뭐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뭐냐면요. 자아도취 금지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비가 자아도취가 너무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게다가 또 하나는 프로듀서에서 손 떼라. 이것도 있대요. 음악도 직접 만들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조롱이고 직원이라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이게 있잖아요. 인기가 많다는 거는 정말 더 슬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비가 이 조롱을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실제로 비가 요즘에는 예능보다 자기 글에 댓글 보는 게 더 재밌다고 팬들의 조롱마저 감사하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좀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반응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네. 이런 식으로 만약 본인을 조롱하는 뭔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댓글을 지우고요. 제 채널에 달린다 그러면 네 그렇게 조치합니다. 그렇군요. 안 보는 강경 걸로. 대응합니다. 강경 예. 대응하니까? 네. 예. 좋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꽁트에서 비를 따라서 열심히 연습했던 그 안 연습생 있지 않습니까? 깡시무 20주 중에서 재밌는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제 17조에 그 센스 있고 영감 있는 프로듀서 새로 구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미래통합 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서 황 씨가 잘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닥터 종인 그 프로듀서를 영입했는데요. 네. 저도 좀 영입해 주십시오. 농담입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와. 연습생이니까요. 네. 근데 진짜 안철수 성대모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뵙기도 했습니다. 오, 주전공. 아니 원래 가짜도 진짜한테 인증을 받으면 자회사 같은 거 아닌가요? 배치수 씨가 그런. 아, 배치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우리 막 네. 꽃 파는 배치수 씨. 네. 안철수 씨가 인정하시던가요? 못 만나봤을 것 그냥 같은데. 만나는 봤는데 아, 만나봤어요?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예. 만나가지고 뭘 하셨는데요? 아 제가 그때 서울시장 나가실 때 한번 앞에서 그 공연식으로 했는데 아, 사진 봤어요. 네네네. 언제 그걸 보셨어요? 그 인땡에 들어가면 있던데. 네네네. 근데 예, 선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저 때문인가 하는. 자, 그런데요. 깡의 이 제도약에 힘입어서 B씨가 새땡깡 과자의 모델이 됐다. 네. 이건 뭡니까? 기사 내용이니까 새우깡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네. 이 깡 신드롬 때문에 생긴 단어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1일 3깡. 혹시 오늘 몇 깡 하셨나요? 저는 0깡입니다, 0깡. 오기 전에 또 1깡 하고 왔는데요. 네네. 이 밥 먹고 깡을 본다, 식후깡,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 단어들이 생각나면서 깡이 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이제 팬들이 그러면 이 땡땡깡 과자의 모델로 비를 발탁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요청을 과자 회사인 농심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광고를 만들겠다라고 밝혔고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고 또 새우깡 대국민 챌린지까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 새우깡은 근데 정말 오래된 과자라서 그냥 국민 과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 그렇죠. 챌린지 하겠다는 거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지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유튜브 공식 채널에 들어가 보면요. 네. 그 비의 공식 채널에 땡땡깡 모델 성지순례 댓글 왔습니다. 막 이렇게. 성지순례 댓글이 뭐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서 아니지 그 비의 깡 그 안에 들어가 보는 게 성지순례예요? 아, 이제 거기다가 댓글을 그 게시글에 댓글을 먼저 쓴 거죠. 새우깡 모델이 될 것 같은데 그 댓글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됐으니까. 예언자를 뭐 이제 그 영접하듯이. 맞아요. 네. 야, 저의 요즘 사고방식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새우가 많이 팔리시길 제가 바라겠고요. 저희 YTN 라디오 노영 출발 새 아침에도 광고 붙여주세요. 새우가. 다 먹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와, 이건 좀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네. 혈연이 아니어도 1촌으로 만들어주던 우리 싸이월드. 정말 한때는 뭐 2천만 명이 가입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싸이월드가 폐업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거 원래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도 요구가 많아서 조금 더 연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해 10월부터 그 싸이월드닷컴이라는 도메인 만료 시점이 이미 다가왔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뭐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폐업 절차를 밟게 됐고 좀 문제가 된 거는 그 회원들의 추억이 사라졌다. 그러네요, 그 부분이 진짜.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싸이월드 한참 잘 나갈 때 이거 엄청 비싸게 대기업에서 산다 그랬는데 안 팔았잖아요. 네. 지금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분이.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죠. 팔았더라면 아직 우리의 추억은 남아있을까요?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제 흑역사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싸이월드에다가 뭘 올리지는 않았고 가입도 잘 안 했는데 이때 네. 제일 유행했던 게 도토리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죠. 네, 그 도토리 모아놨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안녕.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도토리 없어지겠죠? 어, 와, 그러면 도토리로 사실 그 자기 BGM 그 사고. 홈피에 맞아요. 음악을 사는데 아, 참 이거는 싸이월드는 전 얘기하기 싫은데 저는 아무리 노래를 그 구입을 해도 네. 안 와요. 1촌 신청이 안 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돈만 날렸단 얘기죠. 보통 BGM이 듣기 좋아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서 좋은 그거를 노래에서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뭐 그 당시에는 뭐 버즈의 음악이라든지 프리스타일 네. 와인. 아, 아시네요. 예. 자, 그렇게 우리 2000년대를 노영이 변호사 개발했던 모르십니다, 여러분. 네. 예, 여보세요. 저도 좀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전 아이러브 스쿨만 아니 솔직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똑같은 분들 많을걸요? 그렇죠. 그러실 수 있죠. 네, 아니, 동의를 구하면 안 되죠. 반칙 아닙니까? 참네요. 정말 오늘 매우 불쾌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저에게 나이로 이렇게 하셨던 거를 제가 흔쾌히 이렇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면 싸이월드 폐쇄 소식. 예전에 그 안철수 연구소에서 싸이월드는 게임을 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한번 안철수 대표한테 폐쇄 소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가슴이 아픈데요. 근데 사실 가수 싸이 씨가 사는 곳이 그 싸이월드 아니겠습니까? 안 웃는 자 누굽니까? 안 웃었어야 했는데. 안 웃는 자 누굽니까? 이래야 되는 근데 거 보통 아니에요? 이런 개그에 웃는 분들이 젊은 세대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오늘. 오늘 혼나시겠는데요. 여러 번 죽이십니다. 제가 원래 반응이 좀 좋아요. 저하고 얘기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리액션이 좋으세요. 자, 그런데 이 추억이 담긴 이 싸이월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미니홈피 백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용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다는데 이거 좀 알려주시죠. 사실은 이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폐업을 하면 개인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미니홈피 싸이월드가 없어지면서 거기 있는 개인 정보도 같이 파기를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자기 자료를 백업하지 못한 분들이 국민청원으로 이제 백업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싸이월드 측이 4년 전부터 서비스 종료를 예고를 해왔고 이 법률상의 이유로 데이터 복구는 사실상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사실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싸이월드도 문제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페이스북 같은 거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엄청나게 자료 많이 올리잖아요. 네. 그리고 네. 또 밴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뭐 돌아가시거나 뭐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나의 정보들은 다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관련돼서 좀 앞으로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네요. 사실 이게 근데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네.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그 기업 측에서 빨리 그 소비자들한테 뭐 방법을 좀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랑 잊혀질 권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냥 아무 말이나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이 데이터 복구 문제는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싸이월드 이용자들의 청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해주시죠. 그 싸이월드가 우리 국민들 그 사이를 사이좋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실 비밀인데요. 사실 이번 추경 예산에 그걸 싸이월드도 넣자.
근데 뭐 제가 뭐 일촌보다 그 얼굴 그 친구가 많아가지고 그 빼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진짜로? 없죠. 이것입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오늘 두 분의 하디스 주주총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섬희 아나운서 그리고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네, 4736 애청자분께서 대박입니다. 두 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고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 이명숙 님도 두 분 너무 넘치고 기쁩니다. 재밌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레드헤어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노 변호사님이 비의 깡을 이해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좀 이해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 그리고요. 아베당 한국지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조만간 카드깡 광고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던 주주총회였습니다. 그리고요.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핫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란 땡. 네,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김대호 연예전문기자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섭섭해요. 왜요? 제가 그 오늘 아이템으로서 네. 이 그 비의 깡열풍 이것을 예. 사실은 준비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자료와 그다음에 또 제가 그 지금까지 이제 비에 대해서 열심히 기자로서 혹은 이제 팬으로서 취재한 것을 밀어준 게 있거든요. 밀어준 이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얼굴 사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비에 관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 사이트요? 페이스북이요. 아. 네. 네. 그곳에서 제가 한 네. 100여 개, 한 200여 개 그 비의 농담을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했거든요. 쓸데없는 일을 하셨어요? 비하고 친하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2000년도에 비가 무명 시절에 저랑 함께 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완벽하게 그 무명이었는데 뜰 것을 예상을 했었죠. 너무나 촌스런 청바지. 비가? 청바지 자켓에 네. 해서 이제 뭐 괌에서 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호텔이 있잖아요. 네. 그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된다라고 제가 집었고 그다음에 또 뭐 이 김태희 씨랑도 그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누가요? 본인이? 저랑 이제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무슨 사연이요? 아니 좀 그 길어집니다.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나오고 흑인 5인조 강도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네. 어찌됐든 이 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괜찮아요. 뭐가 괜찮다는 바른 거야? 청년인 것 같아요. 아, 바른 청년이다. 네,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스타이고 뭐 아이돌이건 간에 각자 이 나이에 맞게 그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이 팬들의 조롱이나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제 어떤 그 비의 그치. 하나의 그 자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면 몇 년 내내 네. 비 정지훈 씨에 대한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네. 아십니까? 그럼 잘 모르겠는데. 그 비 씨랑 분쟁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되게 뭐 욕하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비에 관한 농담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비가 가지고 다니는 무기는 네. 비비탄. 네, 비비탄. 그렇게 웃으시면은 네. 이제 비를 비웃으시는 거고. 비웃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카드깡이 나오긴 했는데 네. 비가 쓰는 이제 BC 카드가 있고. BC 카드. 네. 그래서 그 광고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광고 앞으로 할 게도 많아요. 네, 그렇죠. 이 비가 김태희 씨가 키우는 개는 뭐 네. 비숑 뭐 이런 거. 네. 저렇게 웃어도 비 웃는 거 절대 아닙니다. 비씨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정말 재밌어서 웃는 B급 겁니다. 유머 있죠. 저품격 B급 유머.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핫이슈 주주총회에서 깡 열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김대현 연예전문 기자님 보시기에 깡 열풍 원인이 뭡니까? 저는 이걸 진짜 좀 분석을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앞선 코너에서 다 그 설명이 됐는데 이 소비자의 형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저는 사실 역주행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뭐 매체에서는 역주행 인기 뭐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 도로교통 안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저로서는 역주행이 대단히 마음에 안 들고 뒤늦게 인기 뭐 이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장됐던 영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유명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만든 영상 같은 경우도 갑자기 터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가요계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90년대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CD로 만들어진 앨범이 발매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의 모든 노래를 홍보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숨은 걸작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년 후에 길거리에서 길보드 차트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듣고서 다시 이제 인기를 얻는 뭐 그런 가수 중에 임수정이라는 가수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크레용팝의 빠빠빠 그다음에 EXID의 한이 이 직캠이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여름 되면 또 인기를 얻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시성에 맞게 또 이렇게 또 인기를 얻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영철 씨나 뭐 비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어떤 하나의 콘텐츠에 이 소하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다 재가공하고 재해석하면서 인기를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송아나님께서요. 네. 기자님을 위한 심우 20조를 만들어야겠어요. 아재 개그 금지합니다. 이거 되게 진지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비 씨하고 김태희 씨하고는 사이 좋은 거죠? 그럼요. 왜 자꾸 우리가 확인하시려고 저는 그냥 제가 이혼도 하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혹시 뭐 유명인들 뭐 이혼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너무 현명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좀 영업 활동을 하는 거는 지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수요일에 개그 콘서트 잠정 종영하기 전에 마지막 녹화가 이루어졌다. 와, 근데 왜 갑자기 종영하냐 했더니 몰카 파동 때문에 좀 분위기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이 됐는데 이 몰래카메라, 배터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바로 개그맨이었다. 이러면서 좀 파문이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생명력이 있어서 탄생하면 결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언젠가는 소멸하겠죠. 아쉬움과 그리움과 그다음에 또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팬들 같은 경우,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항의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뭐 가요 무대 같은 경우에도 수차례 없애겠다. 시청률이 안 나온다 뭐 했습니다만 결국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그 콘서트도 잠정 종영 이런 단어를 쓰면서 마지막 녹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몰래카메라 사건과는 조금 전혀 무관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 굉장히 아주 짜잘한 오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맨 먼저 보도를 하면서 KBS 본사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네, 맞아요. 그렇게 나왔었죠.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KBS 본사라고 하면 IBC가 있고 KBS 본관이 있고 KBS 별관까지만 이제 본사 정도로 그렇죠. 우리는 추측을 하잖아요. 구름다리로 연결되는.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KBS 연구동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건물이죠.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은 KBS 연구동이 혹시 원래 뭐였던 곳인지는 아세요? 잘 모르는데 무슨 기사 같은 거였나요? 아파트 형태인데 이곳이 바로 의원회관 자리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원회관인데 아파트 형태로 지어져 가지고 이게 조금 화장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마다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빌딩 형태여서 이 공간들이 굉장히
큰 곳이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고 그다음에 이 개그 콘서트 연습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게 좀 뭐 그 소규모로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한 PD가 화장실에서 이 그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그 보조 배터리 모양의 네네.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형태였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것도 몰래카메라로 만들어지는군요. 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시계 모양 뭐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뭐 일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것에 네.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이 맨 처음에 보도될 때는 그냥 이니셜로 보도됐던 A씨였는데 네네. 이 A씨 같은 경우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걸 구매를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이것도 약간의 짜잘한 이제 그 오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 KBS 직원이 범인이다. 라고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KBS가 이제 결국은 발끈을 했고. 네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이 관할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 범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아직 그때까지도 듣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수배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KBS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직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따라서 쓰는 언론 매체까지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은 또 이제 이게 이 개그맨이다. 특정 기수까지 이제 공개가 됩니다. 뭐 이런 그렇죠.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개그맨들이 그렇게 많이 한 해에 나오지 않거든요. 하면서 이제 특정이 계속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유튜브 그곳에서 이제 그 실명을 공개하면서 특정이 됐고 이 해당 그 개그맨이 결국은 그 자신의 이제 그 SNS를 내리면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채 32기 개그맨이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돌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특정 인물이 딱 이렇게 공개가 되기도 했고. 네, 뭐 지금 현재는 뭐 이 개그맨 거죠? 박대승 씨라고 박대승 씨를 알려졌죠. 네,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박대승 같은 경우에 개그맨은 31살인데 굉장히 그 개그 콘서트에서 인기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이 도티의 개그먼 언박싱, 던질까 말까, 히든 보이스, 뭐 악마의 편집,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대승 씨도 그렇지만은 제가 좀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네.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건 KBS가 네. 이 몰래카메라 설치한 사람이 공채 개그맨인 거는 이제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공채이지만 직원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직원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나요, 원래? 공채면은 자기네가 이렇게 채용을 공식적으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식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또 노동법으로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따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조건이 만약에 이 그 콘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개그맨이 되게 되면 1년 동안 KBS에서 전속으로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그 출연료 개념을 고정적으로 월급 비슷하게 받죠.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32기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제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전속이 풀린 상태예요. 네. 전속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했던 것이고 네. 결국 뭐 KBS 직원이다라고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도 살짝 이제 바꿔서 정확하게 이제 KBS 연구동 부속 건물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또 개그맨으로 특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KBS의 책임론을 반드시 책임이 없다. 개그맨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또 이제 이 소식도 하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버닝썬 관련해서 그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되었던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유인석 전 네. 대표, 그러니까 가수 승리의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 씨 남편인데요. 네. 이 승리는 또 이 아오리라면이라고 하는 그 라면 관련해서 라면집 관련해서 또 문제가 좀 있었었죠. 이 본인의 이런 행동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유 씨,
이 네. 유인석 전 대표가 법정에서 나 성매매한 사실 있다 이렇게 혐의를 인정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박한별의 남편으로 더 많이 그 표현이 되고 있는 유인석 전 대표인데 승리의 절친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재판에서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인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닝썬과 유착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총장 이른바 그 윤국은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이 그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정을 한 상황인 거죠. 알선한 것만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본인은 성매매는 안 했다? 네. 이게 조금 근데 뭐 그 성매매 알선이라는 게 그 보통 일반인들의 범죄 속에서는 이제 뭐 업소가 등장하고 장소가 등장하고 뭐 특정 그 어떤 형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알선한 것 자체가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자신이 이 투자 받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연결시켜 주면서 그 여성들에게 이 금전적인 도움을 줘서 이른바 이제 화대를 지급한 형태가 되어지는 조금 이제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성매매 알선의 혐의는 모두 인정을 했는데 다만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는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인 네. 것이고요. 또 그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 모델로 활동했던 그 F&B 홀딩스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사재판에서 피고로 됐다가 그 아우리라면이 사실은 다 파산됐죠.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좀 소송이 좀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민사 소송이고 이 승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답답한 그 군인 생활을 현재 그렇죠. 보내고 있죠. 군사 재판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 3월에 입영을 했는데 뭐 훈련소도 훈련병 생활도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또 이 재판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군 생활도 적응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한데 이제 이 승리에 대한 재판은 이제 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군사재판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절차도 현재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뭐 만약에 사회에 있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그 혐의를 인정한 박한별 남편 유인석 전 대표처럼 이렇게 이제 재판이 진행돼 있겠지만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결과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승리 씨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군사재판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근데 박한별 씨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연예인들 특히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의 어떤 이런 그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져야만 되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윤석 이 대표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연예계에서도 유명했기 때문에 아내가 굉장히 특정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건 당시에는 이제 박한별 씨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겠다 하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당분간은 이 박한별 씨 같은 경우에도 이 활동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